저는 오늘 Enabling Next Generation 3D Heterogeneous Integration Architectures on Intel Proces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이명섭입니다. 먼저 본 논문은 요즘 핫한 테마 중 하나인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저도 말로만 듣던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면서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논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헤트로지니어스 컴퓨팅이란 이제 이기종 컴퓨팅이라고도 하면서 다양한 엑셀레이터와 CPU가 나란히 동작하는 컴퓨팅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는 GPU, AI 가속기와 같은 칩들이 CPU에 의해 할당되고 통제되는데 이러한 가속기들이 자유롭게 메모리를 읽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헤트로지니어스 컴퓨팅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우 높은 대역폭과 낮은 동작 파워를 가지는 칩을 설계하는 것이 최근 칩 설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놀리식 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는데요. 모놀리식 칩이란 코어, 캐시, 인풋 아웃풋과 같은 칩의 구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칩에 위치한 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이제 모놀리식 칩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었고, AMD는 캐시를 분리하는 등 MCM 방식을 많이 밀고 나갔었는데요. 모놀리식 칩의 경우에는 칩의 구성 요소 간 지연 시간이 짧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 난이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수율이 낮아지게 되었고, CPU 내 부분 중 한 개만 잘못되어도 칩을 폐기하게 되면서 점점 낮은 수익성을 갖게 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각 구성 요소들을 분리해서 칩렛으로 만들고 3D 패키징을 통해 합치려는 시도가 생기게 되었고, 인텔은 이를 QMC, 이 쿼시 모놀리식 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대역폭과 낮은 파워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두 기술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3D 패키징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 HBM이 이슈를 이제 몰고 오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정 방식인데요. 또 인텔은 ODI라고 불리우는 패키징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ODI 기술은 패키지 내 칩렛 통신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다른 칩넷과 수평 방향의 통신이 가능하며 TSB를 통해 수직 방향의 통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표는 기존 패키징과 실리콘 프로세서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매우 다른 재료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프로세싱의 경우에는 주로 무기물을 사용했고, 이제 전통적인 패키징 방송에서는 유기물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오염도 컨트롤도 많이 달라지고 피처 사이즈, 프로세싱 플랫폼 또한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 공정 사이의 차이점은 스케일링 다운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패키징과 실리콘 프로세스 간의 차이점을 제거한 이렇게 3D 이종 통합 아키텍처를 이제 인텔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이 QMC라는 이거이고요. 이는 유기물을 사용한 패키징 재료를 전부 다 무기물로 대체하고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웨이퍼 제조 칩렛과 그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피규어 2에 이제 기본적인 QMC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탑 칩렛과 이 베이스 칩렛 사이 공간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 점이 따다다닥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패키징과 실리콘 공정 간의 호환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기 이 핑크색 부분으로 차 있는 이 유기 몰드 공정을 이제 여기서는 옥사이드, 그러니까 무기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의 연력학적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사진들의 경우 현재 제한된 QMC 구조의 예인데요. 먼저 이 A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 개의 칩렛을 인터포저 위에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사진의 경우 이제 QMC를 사용한 것으로 작은 칩들을 2단으로 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칩들은 이 포토 공정에서 마스크의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정 크기 이상의 칩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QMC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칩렛을 따로 설계하고 얘를 합쳐줌으로써 더 유연하게 칩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B 그림에서 흰색을 뚫고 들어간 배선의 경우 TDB 공정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 TDB 공정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시면 두 침대 사이의 통신이 상하로 가능한 경우와 좌우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좌우 통신의 경우 그냥 두 침례에서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요.
이 컨택 패드에서 이 배선 라우팅을 진행할 때 수평 방향으로만 배선을 다 뽑게 되면은 아래 여기 사진처럼 라우팅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배선을 상하 방향으로도 나눠 놔 가지고 이런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에서 본딩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와이어를 잇는 와이어 본딩이었는데요. 이 와이어 본딩은 미세화의 한계와 큰 저항으로 인해서 이 범퍼 본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범퍼 본딩이란 여기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이 구 모양의 솔더 범프를 설치하고 이 위에 칩과 컨택이 닿게 하여 배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소자의 집적화로 인해서 인풋 아웃풋 단자의 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 구 모양의 솔더 범프의 크기 또한 계속해서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프 크기의 감소가 한계가 생겼고 범퍼 본딩에서의 언더필 공정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은 CPB 방식 또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CPB 방식은 이렇게 구 모양 위에다가 컨택을 다는 게 아니라 이 구리 기둥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칩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본딩 방식을 바꿔왔지만 계속해서 또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여기서 금속은 금속끼리, 유전체는 유전체끼리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접착시키는 것인데요.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이 컨택 부분이 노란색 굴이고요. 아닌 곳에는 이제 유전체를 위치한 후 원래 이제 범퍼 같은 거는 여기 굴을 통해서 컨택을 진행했다면 얘는 이 두 개를 바로 붙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초미세화 공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피치가 점점 더 감소할수록 이제 기존의 패키징에서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집적화가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피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터커넥트 덴시티가 높아지는 아까 그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병목 현상의 경우에는 여기 말했듯이 수직 방향의 이런 인터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높은 팬아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본딩의 경우 이 두 피치 사이의 간격이 9 마이크로미터가 한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인텔은 피치 사이의 간격을 3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여서 집적도를 9배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더 미세한 피치를 위해서 유전체의 스택을 조정하고 접착 단계에서 생기는 어닐링 단계 동안 금속 패드가 돌출될 수 있도록 금속 두께를 감소시켰으며 더 낮은 다이싱을 위한 새로운 CMP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이제 AFM을 통해서 측정한 하이브리드 본딩 패널의 모습인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메탈, 노란색 부분이 유전체라고 합니다. 여기 1D 그래프에서도 이 튀어나온 부분이 메탈이고 들어간 부분이 유전체입니다. 이 아래 사진의 경우 이제 최종 공정을 완료한 하이브리드 본딩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두 접합부가 이제 메탈 부분끼리 깔끔하게 붙은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MC 칩의 전체적인 공정 플로우입니다. 먼저 캐리어에 사용될 칩렛들을 부착한 뒤에 옥사이드를 증착합니다. 이후 CMP를 통해서 상단에 튀어나온 옥사이드를 제거하고 평탄화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기서 TDB 공정을 통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미끼판과 상단 칩 사이의 회로를 구성한 뒤에 하이브리드 본딩 레이어를 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함을 통해서 여러 개의 칩렛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공정 과정에서 이 논문이 집중을 한 거는 단순히 그냥 공정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팹 간의 호환성이 좋도록 그렇게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바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단계에 있는 이 옥사이드 증척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패키징에서 여기 이 옥사이드 위치에 사용하는 물질은 유기 몰드였는데 여기서는 옥사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피규어 12번의 경우에 증착 두께가 서브스트레이트 티크니스, 메탈라이제이션 티크니스, 그리고 여기 다이 티크니스 베리에이션까지 얘를 전부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 두꺼운 옥사이드를 이제 증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꺼운 옥사이드를 증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 처리가 필요하고 웨이퍼 얼페이즈, 그러니까 웨이퍼가 휘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 13에 보시면 이 웨이퍼 월페이지 정도가 여기 레시피 1, 2의 경우에는 엄청 크게 발생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 레시피를 최적화시킴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적화 방법은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의 경우 칩렛의 이 모서리 끝부분에서 옥사이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많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또한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MP 공정에서의 이제 또 최적화 방법인데요. 아까 공정 플로우에서 여기 볼 수 있듯이 옥사이드를 두껍게 쌓고 나서 이 윗부분은 이제 CMP를 통해서 평탄화를 시키는 만큼 CMP 공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CMP에 사용되는 슬러리를 최적화를 진행해서 이 폴리시 레이트를 아주 높였고 더 속도의 이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한 이 CMP 결과가 오른쪽 사진이며 위쪽에 이 튀어나왔던 옥사이드가 없어지고 아주 깔끔하게 옥사이드가 이렇게 갈려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최적화 방법은 또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TSV 기술과 TDB 기술의 차이인데요. 이 TSV 기술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스로우 실리콘 비아로 수직 방향으로 실리콘을 뚫어서 이제 배선 연결을 진행하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기존 패키징에서 TSV 방식은 그 Vertical Interconnect 칩렛이라는 게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칩렛의 연결을 위한 추가적인 배송 공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공정 플로어가 필요했으며 전체 칩 사이즈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원래 유기 몰딩으로 사용하던 거를 갭으로 이제 옥사이드를 채우고 바로 뚫어서 연결을 진행함으로써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펩 간의 호환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TSV 피치가 점점 감소하게 될수록 이 파란색의 IR 드롭, 여기서 IR 드롭이 아예 없는 게 이 상태라고 보고 IR 드롭이 진행되어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IR 드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TDB 기술은 이러한 한계에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IR 드롭을 가진다고 하고요. 또한 TDB는 TSB에 비해서 더 낮은 캡을 가져서 더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피치를 3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축소시킴을 통해서 더 높은 소자 집적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리콘 공정을 진행한 뒤 바로 패키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패키징에 사용되는 물질 또한 통합시켰습니다. 이러한 QMC 구조를 응용해서 여러 개의 칩내층으로 구성된 매니 레이어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CIM이나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새롭게 미세 칩렛을 또 장착해야 되는 경우에 이를 QMC 구조로 병합함을 통해서 더 소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